이번 차시는 IAR 시스템 기반의 디버깅 혹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소스 코드를 적극적으로 CPU 기반으로 활용하는지, 즉 CPU가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을 응용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제어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스 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IAR 기반의 디버깅 혹은 시뮬레이션 이 툴을 통해서 레지스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변수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프로그램 카운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각각 한 프로그램 카운트를 제어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소스 코드와 타겟 보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겟 보드와 이렇게 매핑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AR 시스템을 실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R 시스템 화면은 메인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측 상단에 보면 컴파일과 메이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수정하면 컴파일과 메이크를 각각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메이크를 해서 에러가 없으면 당연히 그 파일을 다운로딩 하겠죠. 근데 다운로딩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는데요. 다운로딩 앤 디버깅 용도가 녹색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디버깅만 하겠다, 다운로딩 없이 할 때는 흰색인데 여러분은 그냥 초록색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딩과 더불어서 디버깅 같이 하는 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누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디버깅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는 디버깅에 필요한 실제 디버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하나, 함수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스텝 오버, 즉 함수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라인씩 실행하는 게 스텝 오버고요. 스텝 인투는 실질적으로 함수가 존재하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아웃은 함수를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점선 3개가 있는 ru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실제 run 하면 CPU가 동작하겠죠. 그리고 X는 디버깅 화면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run을 하게 되면 CPU가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CPU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듭니다. 멈추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번에 화살표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클릭해서 누르면 여기에 빨간 라인, 동그란 라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라인에서는 무조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뷰 창에 가보면 어셈블리 코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니셜 메인이라는 함수를 C로 볼 수도 있지만 어셈블리 코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드밴스드 하이퍼포먼스 1번의 enable이라는 C 함수는 어셈블리 코드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뷰에 가면 다양한 우리가 CPU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로컬 변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디폴트로 열어놓고 디버깅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뷰에서 그냥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디버깅 화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LED라는 C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빌더를 할 때는 이거죠. 메이크라는 거죠. 메이크. 그래서 이 화면에서 메이크를 하게 되면 오류가 없으면 에러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디버깅과 다운로딩을 같이 하는 툴입니다.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이 IAR 시스템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번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실 거는
C로 구성된 메인 함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뷰에 가게 되면 다양하게 메모리, 디스어셈블리, 지금 이쪽에서 오른쪽 보는 게 디스어셈블리죠. 그리고 레지스터, 그리고 로컬 변수 등등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화면을 끌어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리셋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다 끝나고 메인 함수로 화살표가 온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고요. 어셈블리 코드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C에서는 화살표가 없어지고 어셈블리 코드로 움직이죠. 다시 C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제가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레지스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 빨간 걸 클릭하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제가 while문 전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히죠. 그리고 bif에서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에서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힌 상태에서 고를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밖에 안 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를 해보겠습니다. 고를 하면 멈췄죠. 이때 GPIO 포트 ODR 이라는 값이 실행됐습니다. while문까지 돌아왔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 디스어셈블리 코는 포문까지 들어와 있고요. 그죠? 각각의 레지스터가 변한 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나서 한번 스텝 오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오버 가면 다음으로 가겠죠? 비트셋 리셋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음 또 오버하면 딜레이 함수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이건 함수잖아요. 그럼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인투 하면 딜레이 함수로 가게 됐죠. 그죠? 여기서는 마이크로세컨은 좀 하지 말고 하나씩 스텝 오버를 하나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텝 오버를 하면 하나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I 값이 0부터 우리가 500mm 있으니까 500까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I 값을 보면 지금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스텝 오버하면 2로 변하고요. 계속 변합니다. 변해서 500mm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버깅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500번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I 값을 499로 변환을 제가 합니다. 499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스텝 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오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500이 됐죠? 그럼 포문을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빠져나가고 딜레이 함수도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GPIO 포트 메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디버깅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 CPU가 어떻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프로그램 카운터를 C에서 메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으로 왔죠. 여기에서도 그러면 한 스텝 한 스텝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어셈블리 코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딜레이 함수로 왔고, 여기서 푸시라는 게 있죠. 푸시라는 건 메인 함수에서 딜레이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메인 함수에 주소를 저장을 하겠죠. 그게 푸시죠. 스택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 코드에서도 디버깅 할 수가 있겠고요. C에서도 디버깅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CPU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을 해보니까 실제 딜레이 함수가 다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문을 5번 돌리고 비포문 가서 레지스터들이 계속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디버깅, 즉 디버깅 툴과 하드웨어 보드를 보면서 잠재적인 에러를 찾아내고, 그리고 레지스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 이 디버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실제 엔지니어로서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다 끝내고 나서 멈출 땐 X를 누르면 디버깅 창이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고
처음에 우리가 작성한 에디터 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버깅, 시뮬레이션도 활용하다 보면 CPU 입장에서 노지컬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